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오후 8시까지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각각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21대 대통령 당선인의 윤곽은 자정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임식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전남 진도항에서 아내와 아들 2명이 탄 승용차를 바다에 돌진시켜 숨지게 한 뒤 홀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의 날이 밝았습니다. 투표는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는데요. 이번 21대 대선 유권자는 4,439만 명으로 3년 전 20대 대선 때보다 19만 명 정도 많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투표소를 차례로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동작구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희 기자,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동작구 사당 3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21대 대선 본투표가 시작된 지 어느덧 1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 이른 시간인 만큼 시민들의 발길은 뜸한 분위기지만 날이 밝으면서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유권자는 약 828만 명인데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자 치열한 격전지로 꼽힙니다. 사전투표에서 서울 지역은 모두 280만 명이 넘게 투표에 참여해 34.28%의 투표율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곳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로 37.92%를 기록했고, 제가 있는 동작구의 경우 36.43%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오늘 본투표에서 서울 지역의 표는 약 545만 표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지난주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에 따라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러 가실 때는 본인의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번 21대 대선은 보궐선거여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6시가 아닌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년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만큼 아직 투표하지 않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 3동 제3투표소에서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출할 대통령은 그 시대적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민소득 5만 달러, 세계 5대 강국, 인구 5천만 달러 달성과 함께 사회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MBN은 새 대통령이, 새 정부가 이런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장소에서 차례로 투표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투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환 기자,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송도인데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과거 경제를 지탱했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서비스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숙제가 20년가량 진행돼 왔는데요. 그 중심이 바로 이곳 인천 송도입니다. 이번 대선에선 특히 GDP 5만 달러와 주가지수 5천, 그리고 세계 5대 강국 도약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죠. 이를 위해선 그동안 여러 번 문제로 지적됐던 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 규제 해소와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곳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도 수도권으로서 경제 재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오늘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중요한 이유일 텐데요. 지금은 이런 시각이라 투표율이 높진 않은 상태이고 투표소마다 유권자들의 발길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송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민통합의 염원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 영남권 이 시각 투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계장터라는 표지석이 서 있는데요. 그 아래로는 조영남 씨가 부른 하계장터의 노랫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계장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남 하동군에 속해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하동읍내보다 전남 구례군 구례읍내에 더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윗마을 구례사람과 아랫마을 하동사람이 함께 모여서 삶을 공유하는 곳인데요. 상인과 소비자는 전라도와 경상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흥정을 하지만 이질감은 전혀 없습니다. 친목도모는 물론 종종 혼사까지도 이어지기에 이곳에서 지역감정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민통합위원회는 하계장터에서 지역주의 해체와 국민통합을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오늘을 사는 국민 대다수가 영호남 지역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세대와 남녀 간 갈라치기도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은 이곳 하계장터처럼 혐오와 분열을 멈추고 화합과 상생을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현재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투표율은 집계되진 않았지만 각 투표장에는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계장터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다음은 인구 5만의 작은 도시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광군은 인구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한국은 지금 인구 절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5천만 인구가 무너지면 당장 소멸하는 지자체가 나오고 나아가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광군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치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라남도 영광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선거날 아침 인구 5만의 작은 도시 영광군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이곳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영광군 학교 출산율은 1.71로 6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신혼 한 쌍당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0.75인데요. 영광군은 그래도 아이 한 명보다는 두 명을 낳아 키우는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군단위 지역이지만 분만 산부인과가 있을 정도로 아이 울음 소리 듣기가 어렵지 않은 곳인데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최대 3,500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산후조리는 물론 공동육아, 아빠휴직 장려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까지 세심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해결은 새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과제일 겁니다. OECD는 앞으로 60년 뒤면 한국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인구 5천만 명이 무너지는 것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를 하면서 출산율 1위 도시 전남 영광에서 해법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각 전남 지역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모두 5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았죠. 아직 이른 시간이라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지만 사전투표소에서 보여준 열기가 본투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영광군청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매시각 투표 상황을 집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틀간 진행된 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4.74%로 20대 대선의 36.93%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네, 오늘 본투표가 종료된 뒤 최종 투표율은 얼마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로 가보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본투표가 시작된 지 어느덧 1시간이 지났는데 투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국 투표소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전투표 현황은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본투표 상황만 보면 지난 1시간 동안 투표한 유권자는 약 10만 명으로 같은 시간대에 지난 대선 상황보다도 약 0.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아직 최종 투표율을 전망하기는 이르지만 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인 77.1%를 넘겨 8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 득표율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통상 대선 본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약 2시간 늦춰진 오후 8시까지 이어집니다. 또 관할 지역이 아닌 장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했던 사전 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거주자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 선거 공보물과 함께 온 안내문, 또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 여러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니 이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가장 큰 관심은 누가 새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당선 결과겠죠. 과연 몇 시쯤 당선자 윤곽이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접전 여부나 개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선관위는 밤 12시 자정쯤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유승호 기자입니다. 이번 21대 대선 본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가 끝나면 봉인된 투표함이 경찰 호송 아래 전국 254개 개표소로 옮겨지고 개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대선의 당선자 윤곽은 개표 시작 4시간 후인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표율이나 후보 간 득표율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선 개표 시작 2시간 만인 오후 10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당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장면의 하나로 길이 남지 않을까. 0.73%포인트 차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지난 20대 대선에선 다음날 새벽 2시쯤 당선자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과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를 앞두고 투개표소에 대규모 인력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투표관리 인력 13만여 명과 개표 사무 인력 7만여 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선거 감시를 빌미로 투개표소 등에서 소란행위 등을 일으키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앞서 보신 것처럼 내일 0시를 전후로 그 윤곽이 나올 전망인데요. 새 대통령의 취임식은 언제 또 어디서 열리는지 또 국무총리 등 핵심 인선은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기 시작 첫날인 내일 신임 대통령의 일과를 안정모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개표가 내일 오전 6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오전 8시 전후로 전망됩니다. 선관위가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이를 의결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21대 대선 결과가 확정됩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새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새 대통령에게 즉시 전화해 주요 안보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례적으로 신임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은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로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첫 외부 방문 장소는 현충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1대 대통령 취임식은 오전 11시에서 12시쯤 국회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출근 첫날 새 대통령은 국무총리 등 핵심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후 2시 45분쯤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주요 인사를 지명해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새 대통령에게 취임 행사 준비 사항을 보고하고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21대 대선을 하루 앞둔 어제 후보들은 늦은 밤까지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저마다 상징성이 있는 유세 장소를 찾아 유권자들을 향해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는데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으로 어딜 찾아 무슨 말을 했을까요?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행선지는 서울 여의도 공원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생중계로 지켜봤던 곳입니다. 이 후보는 대선 당일을 투표로 내란을 종식하는 날이라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빛의 혁명이 시작됐던 이곳 여의도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책임자를 찾아내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제주에서 시작한 국토 종단 유세의 종착지로 서울시청 앞 광장을 찾았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깨끗함을 강조하면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괴물 방탄 독재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희 방탄조끼입니다. 배우자 설란영 여사를 비롯한 일가족이 함께하면서 가족들도 깨끗하다고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른바 빅3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 새로운 보수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가 찾은 수성못 상화동사는 이 후보가 개혁신당을 만들고 처음으로 당원 모집에 나선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고작 몇백 명 단위였던 당원들이 지금 대구에서만 수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은 우리는 금방 정치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과거 총선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이미 심판받았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황당무계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당초 판단이 뒤집힌 것으로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대법원과의 내통을 실토한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자신에게 내려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자신이 들었던 것에서 갑자기 결과가 바뀌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했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이어 이 후보는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이 겪은 많은 일 중 가장 황당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 발언에 국민의힘은 대법원 내통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습니까?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습니까?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합니까? 대법원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사법농단 자백이거나 허위사실 유포 둘 중 하나라며 어느 쪽이든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선거 막판 진실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는지 여부입니다. 해명에 해명이 이어졌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민주당 측은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성장, 글로벌 리더십의 새로운 장을 열 용기와 비전을 가진 지도자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 후보 본인도 SNS에 지지 사실을 언급했는데
로저스 회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허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곧장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의 열을 올렸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가 추락됐습니다. 거의 국제사기 대선 후보, 보이스피싱 대선 후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기자회견 주최 측에서 해당 지지를 이끌어낸 과정이 담긴 메시지 대화 원문을 공개하며 지지는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메신저 역할을 한 영국 국적의 송경호 평양과기대 교수가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다만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잘 알지 못한다며 우려를 표하자 수위 조절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 발표문 수위가 이보다 높았던 점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민주당은 사기라는 지적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리박스쿨 의혹에 대한 입장 해명이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대선에 비해서 현수막과 벽보 훼손,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선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투표일인 오늘 아침부터 최고 비상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벼락에 붙어있던 대선 후보들의 벽보가 불에 타버리고 남은 조각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담장에 걸려있는 벽보 속 후보의 얼굴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선거벽보라든지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유세 현장에선 한 차량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러 다가오자 속도를 내고 도망쳐 관계자까지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후보들의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대면형 범죄가 이번 대선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00명 넘게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했고 110명이나 선거폭력으로 입건돼 지난 대선에 비해 각각 3배와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본투표일인 오늘 오전 6시부터 신임 대통령이 집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최고 비상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포 비상 기간에는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데 서울에 있는 투표소와 개표소 4,574곳에 경찰관 1,800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서울 시내 투표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 등 우편물 회송에도 무장 경찰 병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주요 후보들의 유세 장소와 메시지를 분석했던 이승민 정치부 기자와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기자, 22일 동안에 숨가빴던 이 공식 대선 선거 운동이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선 후보부터 얘기를 해보겠는데 여의도 공원을 마지막 대선 현장, 그러니까 유세 현장으로 이제 찾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특히 강조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광장에서 어젯밤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12상 비상계엄 전국에서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집회를 열었던 상징적 장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는 내란의 어둠을 민주주의의 빛으로 몰아낸 역사의 현장이라면서 끝까지 내란 종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빛이 혁명이 시작됐던 이곳 여의도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유세는 이 후보가 지지자들이 다 함께 애국가를 4절까지 재창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애국가 재창을 마친 뒤 이 후보는 무대 위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큰절을 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 이 김문수 대선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파이널 유세를 마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을 했을까요? 네,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유세에는 배우자 설란영 여사와 딸 동주 씨, 사위, 손자, 손녀까지 그야말로 가족이 총출동했습니다. 김 후보는 유세 기간 내내 이재명 후보의 방탄, 부패 프레임으로 몰아붙였는데 마지막 유세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범죄를 다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이런 괴물 방탄 독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김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연단에 올랐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도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유세도 좀 짚어볼 텐데요. 이 후보는 수도권이 아니었죠.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좀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보수의 심장 TK의 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TK 출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둔 100% TK DNA를 가진 이준석이는 대구의 열렬한 성원을 바탕으로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를 끝까지 이어갔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주의가 최소 몇십 년은 후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럼 본투표일인 오늘 각 후보들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주요 후보들은 이미 지난주에 사전 투표를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가 종료된 뒤 국회에 꾸려진 선거 상황실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자택에서 머물다가 개표 윤곽이 드러난 새벽에 상황실로 왔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유세를 한 이준석 후보는 오늘 오전 부산에서 투표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사전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가 됐었는데 오늘 본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면서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본투표는 사전투표보다 2시간 늦은 오후 8시 종료됩니다. 통상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공직자의 파면 등 권리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2시간 더 연장되는 겁니다. 네, 오늘 본투표에 나설 유권자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질문인데요. 오후 8시까지지만 이 투표소에 도착하면 이제 오후 8시에만 도착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빨리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더 궁금하네요. 네, 8시까지만 도착을 하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료 시간에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는 대기 번호표를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 번호표를 받은 사람은 8시 이후에도 기다리다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네, 이제 각 당의 분위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전부터 이제 투표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은 이번 대선 좀 판세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기는 건 사실상 상수라는 관측 속에 얼마나 또 어떻게 이길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네. 목표대로 과반까지 달성하면 압도적 정권 교체로 개혁 동력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관건은 대세론의 계속 여부인데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봤더니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기조 속에 공표 직전 지지율 격차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막판 상승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후보의 긍정 이미지가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며 역전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각종 발언 논란으로 반 이재명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이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투표의 변수로는 좀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변수는 최종 투표율입니다. 이번 사전 투표율 역대 두 번째로 높았지만 지난 대선 때보다는 낮았는데요. 각 당의 엇갈린 해석은 본투표로도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은 결국 본투표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다는 건 결국 중도층이 많이 움직였다는 거고 정권 교체를 기대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거라는 해석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게 유리하다는 게 공식인데요. 투표율이 높으면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은 2030 젊은 층 참여가 늘었다는 거고 젊은 층은 진보 성향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가 높습니다. 기존 공식만으로는 예측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남의 낮은 사전 투표율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서구 동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 등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내임 관계자는 호남의 결집에 대응해 막판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남은 마지막 변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신 투표와 청년층 결집에 기대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두 자릿수 득표 여부입니다. 예. 여기에 선거 막판 잇따랐던 각 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두고 중도층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 24시간 뒤 내일 아침이면 이제 대선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럼 취임식은 내일 당장 진행이 되는 건지 또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또 당선인이 언제부터 그럼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공직선거법상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인 다음 날 0시에 시작됩니다. 예.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권리로 인해 치러진 대선의 경우 임기는 당선되자마자 시작되는데요. 내일 오전 6시쯤 개표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 종료 후 선관위가 전체 위원회를 열고 결과를 의결하면 임기가 즉시 개시됩니다. 의결과 동시에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 고유 권한도 바로 이양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선포하는 대통령 취임 행사는 내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예. 행사는 취임 선서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권위 대선으로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 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승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 문이 열리자마자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에 마련된 독특한 투표소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야외 캠핑장부터 고시원 주차장, 게이트볼장까지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색 투표소들을 이재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폐교한 초등학교를 활용한 전북 순창의 한 캠핑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면사무소 직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느라 분주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마을과 가까운 곳에 투표소를 마련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관공서도 없잖아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투표소로 이용해도 되냐고. 도심 고시원의 지하 주차장도 대통령 선거 투표소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주변에 고지대가 많아 투표소를 찾는 시민이나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정한 겁니다. 산동네입니다. 어르신들 많고 그래서 중심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민간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례금이나 소정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태권도장과 레슬링장 등 다양한 민간 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평소 시민들이 즐겨 찾는 게이트볼장도 투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평소에 오던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투표소는 공공기관 설치가 우선이지만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경우 민간 시설을 빌려 투표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선거법은 규정합니다. 유권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이색 투표소가 편의는 물론 투표하는 재미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진도항 앞바다에서 차량이 물에 빠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족의 가장인 40대 남성이 3명을 숨지게 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로프에 매달려 물 밖으로 인양됩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진도항에서 30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이 승용차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차량 내부에서 40대 여성과 두 아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함께 물에 빠졌던 40대 남성을 어제 오후 9시 9분쯤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새벽 1시쯤 진도항에서 가족이 탑승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진도항과 140km가량 떨어진 광주시 서구 한 시장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쯤 광주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당국은 학생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가족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파악돼 경찰이 위치 추적에 나섰는데 가족의 마지막 위치가 진도항으로 파악됐습니다. 진도항 인근 해안가에서 마지막 위치가 찍혀가지고 처음에 그걸 육경에서 확인해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공동 수색 실시한 겁니다. 경찰은 남성이 차량에서 빠져나온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가족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늘 투표하러 가시는 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차츰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25도로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다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약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했습니다. 오전 한때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도, 대전이 18.2도, 대구 1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춘천은 26도, 전주와 광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 낮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은 1시간 일찍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시작될 MBN 개표 방송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